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대영입니다. 오늘은 치과 갈 때마다 교정을 추천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단 부정교합이라 함은 이가 고르지 않거나 위아래 턱의 관계가 부정확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아마 일반 사람들 중에서 부정교합이 아닌 사람을 찾으실 수 없으실 정도로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에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상태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지를 의사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씹혀서 못 먹는 음식이 있다든지,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는 습관 등이 있다든지 환자분들은 불편을 인지하신 것이고 반드시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순히 교정만으로 전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에 악교정 수술이나 임플란트 등이 동반될 수는 있으나 교정 계획 및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편감을 전혀 못 느끼신다면 반드시 부정교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교정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정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정말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신 후에 교정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가 가지런한 게 당연히 좋긴 합니다. 이유는 칫솔질 효율도 영향을 받는데, 가지런한 치아를 닦는 것과 삐뚤한 치아를 닦는 것과는 차이가 심합니다. 가지런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칫솔질에 더 신경 써야 되며, 칫솔 말고도 치실, 치간 칫솔, 필요하면 아쿠아핏까지 동원해서 세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아가 겹친 부분에 충치가 안 생기고 잇몸이 내려가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아의 겹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합 관계에 있어서 위아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와 씹는 데 있어서 몇 개 치아가 안 닿는 경우에 교정 권유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또한 의사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당연히 많지만 결국 각자 본인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불편감을 해소하고 살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교정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교정하러 온 경우입니다. 그게 교정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교정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 발전이 있어야 하고 교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됩니다. 솔직히 어떤 교정 치료를 하던 간에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고 그런 불편감을 남의 추천으로만 시작하신다면 견디기가 많이 힘듭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교정 장치를 계속해서 펜치로 잡아 뜯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마무리하게 됐지만 그만큼 불편한 진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정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교정이라 함은 위턱과 아래턱의 골격 안에서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악턱의 변화로 인해 어느 정도 외모에 개선이 생기고 웃는 모습에서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수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골격의 한계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해 보시다가 막연하게 근거 없이 기대감만을 심어주는 의사의 말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구강위생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정 장치를 착용하게 되면 음식물 섭취 시에 장치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잔여물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탈회, 충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치를 제거하고 나서 충치가 입안 곳곳에 남아있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열을 갖기 위해서 시작한 교정이 최종적으로는 보기 싫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기적인 내원이 힘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학을 간다든지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군대를 간다든지 등의 신변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상황에 맞게 교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내원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진행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은 한 번쯤 교정 계획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인비주얼 라인이나 투명 교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더 내원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으나 교정 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신체의 반응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러 가지 변수 발생이 생기고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기적인 내원은 필수입니다. 5번째로 구강 내 감각에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교정장치가 입안에 있다면 입안이 헐거나 혀의 공간을 침범해서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치아 위치 이동으로 인해서 씹을 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통증을 참아내야 교정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만약 이게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 하에 인비주얼 라인과 같은 투명 교정 방식이나 부분 교정 방식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 간에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교정 병원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과 의사분의 충분한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분이 원하시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고 그저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시간만 지체되다가 결국 아쉬운 상태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결국 본인 신체를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정 치료는 당장 아파서 하는 진료가 아니다 보니 교정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울을 보고 과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보신 후에 환자분과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교정 전문의가 대표인 치과에서 교정을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번에도 궁금해하실 내용을 담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